잉글랜드가 유로를 앞두고 아이슬란드에게 친선 경기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이번 유로도 잉글랜드가 스쿼드는 좋지만 또다시 경기력이나 경기 결과는 스쿼드에 비해 못 미치는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잉글랜드 자체가 최근에 경기력이 막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경기력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측면에는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보통 이렇게 모든 선수를 쓰려다 하다 보니까 좀 이 조합 자체가 안 맞는 형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합을 맞추려면 한두 명은 좀 빼고, 예를 들면 볼을 잘 차는 선수들만 있다고 해서 경기가 되는 건 아니니까 수비적인 선수, 뒤에서 조금 더 유니폼이 더러워지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 이런 선수가 좀 적절하게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런 조합 자체를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못 찾고 있는 것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아이슬란드 전에 선발 라인업을 기준으로 본다면 최전방 라인에 파머, 포든, 보든, 그리고 최전방에 해리케인, 정말 최전방 공격 라인이 화려하죠. 그리고 이제 중원에는 라이스와 마이누, 그리고 골키퍼가 램스데일이고, 센터백에 게이와 스톤스, 그리고 오른쪽에 워커, 그리고 왼쪽에 트리피어거든요. 근데 이제 요 트리피어 자리가 일단 잉글랜드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위치죠. 애초에 지금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왼쪽 풀백을 딱 한 명 뽑았습니다. 수비 라인에 보시면 덩크, 조고메스, 게히, 칸사, 루크쇼, 스톤스, 트리피어, 워커인데 왼쪽 풀백은 루크쇼 한 명밖에 없어요. 덩크나 게이가 왼쪽으로 나갈 수도 있다, 혹은 뭐 조고메스가 왼쪽으로 나갈 수도 있다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전문 왼쪽 풀백은 루크쇼 한 명이거든요. 물론 이제 왼쪽 풀백 자리에 뭐 칠웰이나 등등등 오른쪽에 비해, 오른쪽은 이제 트리피어, 워커, 뭐 제임스, 아놀드, 오른쪽 풀백은 되게 풍부한 반면에 왼쪽 풀백이 좀 아쉽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너무할 정도로 왼쪽 풀백을 안 뽑은 게 있거든요. 근데 요 이제 단점이 지난 경기에서 나왔었죠. 어떤 거였냐? 트리피어는 루크쇼가 현재 부상이기 때문에, 심지어 루크쇼가 마지막으로 뛰었던 경기가 2월 19일이에요. 부상 때문에 꽤나 나오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루크쇼를 왼쪽 풀백 자원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루크쇼를 데려갔고, 근데 루크쇼가 경기에 못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왼쪽 풀백을 안 뽑았기 때문에 오른쪽 라인에 있는 트리피어를 끌어서 왼쪽에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그동안 오른쪽에 뭐 제임스, 아놀드, 워커 등등등 많으니까 트리피어를 왼쪽으로 출전시켜서 왼쪽 풀백을 보게 했던 경기가 꽤나 많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트리피어가 오른발 킥력이 좋은 선수인데 왼쪽에 배치되다 보니까 트리피어가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크로스를 올리는, 요게 날카로운 크로스가 돼야 되는데 왼쪽에서는 트리피어가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경기장을 넓게 쓰는 게 아니라 안쪽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찔러주는 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서 고든이 약간 고립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트리피어가 아무래도 올라가서 과감하게 오버래핑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중원 지역에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패스를 공급하는 약간 애매한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 고든까지 오른발잡이다 보니까 오른발로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트리피어도 안쪽으로 들어오고 고든도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이제 잉글랜드 대표팀이 워낙에 스쿼드가 좋아서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둘 다 가운데로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가 더욱 밀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트리피어가 이렇게 올라가면 워커는 올라오지 않고 게히, 스톤스, 워커 3백을 만듭니다. 물론 워커가 올라갈 때도 있는데 이렇게 밸런스를 워커는 맨시티에서도 맞춰주잖아요. 그리고 워커도 사실 수비력에 큰 강점이 있지 공격에 큰 강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니까 워커가 약간 오버래핑을 자제하면서 가운데 있는데, 파머가 오른쪽에 있다가 왼발을 쓰기 때문에 파머도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가 왼쪽 오른쪽에서 잉글랜드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본인들도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밀집 수비를 형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잉글랜드 자체가 공격을 하려면 상대의 밀집 수비를 무너뜨려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잉글랜드가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덴마크 이 팀들을 상대로,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덴마크가 잉글랜드를 만났을 때 당연히 밀집 수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아이슬란드처럼. 그런데 잉글랜드가 이렇게 왼쪽에 트리피어, 오른쪽에 워커, 워커도 3백을 만들고 트리피어도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런데 오른쪽 왼쪽 측면 공격수들은 파머와 고든, 조금 가운데로 들어오는 선수들이다. 고든은 물론 이제 직선적으로 움직여주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오른발을 쓰면서 안쪽으로 치고 달리는 플레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상대가 밀집 수비를 더욱더 밀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게히, 그리고
중앙에 스톤스, 워커, 3백이 만들어지고 트리피어는 올라가는데 트리피어가 약간 가운데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든은 측면으로 좀 빠져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트리피어가 가운데로 들어오다 보니까 포든이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움직여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격을 하게 되면 트리피어가 오버래핑을 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를 바라보면서 오른발로 패스를 찔러줄 수 있을 만한 이런 공간을 찾고 있는, 약간 이제 멈춰서서 크로스가 아니라 중앙 지역으로 볼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근데 트리피어의 강점은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의 질 자체가 매우 좋기 때문에 해리 케인이라던가 잉글랜드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이 공격수들에게 아주 질 좋은 패스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트리피어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잉글랜드가 그나마 이제 좋은 공격 작업이 나오면 트리피어가 이제 가운데 있을 때 포든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빠지고 파머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장면인데, 이때 고든이 측면으로 넓게 벌려주고요. 그 순간 수비가 고든에게 끌려나가면 트리피어가 고든이 뛰어들어가는 파머에게 패스, 그러면서 파머가 이 침투에 들어가면서 이 공간을 쓰는 이러한 형태가 그래도 잉글랜드 대표팀에 있어서 측면을 사용하는 플레이가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런 플레이가 아니라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트리피어가 오버래핑을 못하니까 이때 가운데 지역에서 포든이나 파머도 가운데로 들어와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든이 혼자서 이제 드리블 돌파를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고든도 오른발을 쓰다 보니까 달려가다가 한번 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고든의 스피드가 워낙에 빠르니까 이 안쪽으로 트리피어가 오버래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언더래핑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수비를 끌어당겨야 이렇게 고든이 약간 고립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장면처럼 이제 왼쪽 라인에서 수비가 순간적으로 쏠려 있을 때 트리피어가 풀백이다 보니까 반대편에서 넓게 뛰어 올라가는 장면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왔을 때 트리피어가 오른발을 쓰다 보니까 이제 트리피어는 여기서 이제 크로스를 올리는 게 장점인데, 반대편에 있다 보니 이 넓은 공간에서 트리피어가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지 못하고 한 번 접습니다. 그리고 접는 동안 이미 수비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수비수도 트리피어의 움직임을 읽어서 트리피어를 따라갈 수가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트리피어가 이제 오른쪽에 있었으면 치고 달린 다음에 날카로운 크로스, 이게 되는데 이제 왼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접고 크로스, 이 장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트리피어의 활용법도 그렇게 지금 잉글랜드가 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트리피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서도 보면 워커가 이제 가운데로 좀 들어와서 스톤스와 게이, 이 중앙 수비수들과 약간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맨시티에서의 플레이처럼 트리피어가 좀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오른쪽 라인은 조금 더 수비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오른쪽 측면에 파머가 혼자 위치하게 되죠. 그리고 파머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파머가 볼을 잡았을 때 여기서 파머가 직선적으로 움직여주는 선수도 아닐 뿐더러 워커는 뒤에서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머 혼자서 이 측면 공간에 고립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서도 보면 워커가 이제 가운데로 좀 들어와서 스톤스와 게이, 이 중앙 수비수들과 약간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맨시티에서의 플레이처럼 트리피어가 좀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오른쪽 라인은 조금 더 수비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오른쪽 측면에 파머가 혼자 위치하게 되죠. 그리고 파머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파머가 직선적으로 움직여주는 선수도 아닐 뿐더러 워커는 뒤에서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머 혼자서 이 측면 공간에 고립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른쪽도 그렇고 왼쪽도 그렇고 트리피어도 제대로 못 올라가고 워커도 제대로 못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파머와 고든이 좌우 측면에서 고립이 되고, 근데 고든과 파머도 좀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려는 성향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잉글랜드의 경기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선수를 조합하는데 꼬여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오른쪽에 파머가 있지만 이 자리에 이제 사카도 나올 수가 있고 보엔도 나올 수가 있고, 사실은 이 고든 자리에도 글리시그가 나올 수도 있고 보엔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잉글랜드의 공격 라인업을 보면 측면에 사카, 파머, 포든, 고든, 보엔, 에제 측면 공격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잉글랜드가 이번 시즌의 프리미어리그에서 파머 너무나 잘해줬기 때문에 파머도 안 쓸 수가 없고 포든도 당연히 안 쓸 수가 없는 자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파머도 첼시에서 오른쪽에 구스토가 있잖아요. 구스토가 올라와 주면서 파머가 가운데로 들어갈 때 잘했었거든요. 그리고 파머가 나중에는 아예 그냥 가운데 들어오고 측면 지역에 마두에케가 배치되면서 파머가 가운데에서
플레이하니까 더 잘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포든도 써야 되고 파머도 써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또 꼬이는 면이 있는 거죠. 파머도 가운데로 들어오고 포든도 가운데 있고, 그런데 오른쪽 풀백은 직선적으로 올라오는 제임스가 아니라 워커고, 근데 워커는 또 트리피어가 왼쪽에서 올라가니까 약간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오른쪽 라인의 이 측면 공격수 기용도 사실은 어느 정도 꼬여가고 있는 게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도 있냐면 파머 포든이 있잖아요. 근데 파머와 포든을 또 모두 써야 되면 벨링엄이 이제 들어와야 될 때 벨링엄이 이 앞쪽 공간이 아니라 이 마이누 자리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벨링엄이 좀 밑에 지역에 배치가 된다면 벨링엄의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장점은 앞쪽에서 계속 움직여주면서 결정적인 찬스도 생성을 해주고 내려오면서 수비도 가담을 해주고 공격형 미드필더 지역에서 공격과 수비를 넘나드는 게 벨링엄의 장점인데, 벨링엄의 역할도 내려가서 쓰게 되면 좀 애매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잉글랜드의 가장 큰 문제는 선수단이 너무 좋은데 이 선수단의 조합을 찾는 감독의 능력이 그렇게까지 뛰어나지 못하다. 이게 일단 잉글랜드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잉글랜드가 상대의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 밀집 수비를 무너뜨릴 만한 공격 조합을 찾는데 하머도 잘하고 뭐 사카도 잘하고 포든도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구조가 모든 선수를 이제 어느 누구도 뺄 수 없고 모두 다 이제 몰아서 쓰다 보니까 유형적으로 겹치는 선수도 생기고, 그리고 아이슬란드전처럼 좌우 측면 공격수와 좌우 풀백이 모두 다 가운데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이렇게 좀 안 좋은 형태가 만들어질 때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잉글랜드가 제 생각에는 토너먼트에 올라갔을 때, 특히나 강팀하고 상대했을 때 역습 패턴으로 경기를 구성한다면 오히려 더 괜찮거든요. 그리고 스피드가 빠른 선수도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하다가 해리케인에게 패스, 해리케인이 받아서 찔러주고 뛰어나가는 이제 뭐 사카, 고든, 보웬, 파머, 포든 등등등 이런 측면 공격수들이 오히려, 이것도 이제 감독이 공격의 구조를 잘 못 만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제 현상인데, 밀집 수비를 상대하는 것보다 역습을 할 때가 더 위협적일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잉글랜드가 유로 조별리그에서는 당연하게도 덴마크,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본인들보다 스쿼드가 좀 부족하고 약팀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과연 잉글랜드가 아이슬란드전처럼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면 유로가 시작한 이후에 생각보다는 잉글랜드의 이런 경기력에 실망할 가능성도 충분하지 않나 싶네요.